일단 이제 저희가 하는 과정은 혹시나 해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저희는 그냥 이게 기술 교육보다는 이제 컬처 교육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CI/CD 관련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아마 끝 시간에 이제 문화적인 것도 좀 이야기할 건데, 이런 CI/CD나 DevOps를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문화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 일단 저희가 또 쓰는 것도 좀 내부 규모는 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인스턴스를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이 총 5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올레드를 한다면 이제 저희가 좀 더 큰 규모하고 프로덕트 모델을 가면 쿠버네티스 개수가 더 늘어나는데, 제가 여태까지 한 올해 제일 크게 큰 규모로 강의했던 게 AI까지 포함해가지고 VM을 14대 정도 쓴 거거든요. 그런 강의 딱 한 번 있었고, 보통은 5대에서 한 8대 사이에서 많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겠지만, 대부가 포드만이고, 얘가 이제 깃서브고, 얘는 이제 기존 레거시하고 호환할 수 있도록 젠킨스로 구성해놨고, 하버 있고, 얘는 이제 오리론의 이제 쿠버네티스였죠.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쿠버네티스는 AIO로 설치해가지고 싱글 모드로 돌릴 거고, 싱글 노드로. 여기다 제가 테크통 같은 거 추가적으로 설치할 거고요. 그래서 좀 이따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빌드업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할 거고. 이제 필요한 기술 중 하나가 저희가 이해했죠. 저희 포드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드만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드만을 저희가 이제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도코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샌드박스는 도코에서 제공해주는 POD 개념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코에서 여러분들이 포드만처럼 혹은 이제 쿠버네티스 쓰려 한다면 세부적인 설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학생분들을 강의를 하면서 받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질문도 괜찮아가지고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죠. 구글에 오셔가지고 도코 샌드박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근데 도코에서 말하는 샌드박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샌드박스라고 하면 도코에서 제공해주는 AI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쓰는 것처럼 마이크로 VM 써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쭉 썼는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 그리고 VM은 통합되는 구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여전히 저거지만 도코는 이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고 가상머신은 가상머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큐어 컴퓨팅 해가지고 VM의 장점하고 가상머신의 장점을 합쳐가지고 제가 얘를 이제 공식 용어는 시큐어 컴퓨팅이라고 하고, 도코에서는 얘를 샌드박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드박스가 저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분들이 물었던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좀 살짝 가져올게요. 그래서 도코는 얘를 일단은 샌드박스라고, 도코 쪽에서 말하는 샌드박스가, 좀 이따 도코 한번 제가 간단히 깔아볼게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리서치 챙겨가지면.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봤던 것처럼 여기 시큐어 컴퓨팅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은 시큐어스 마이크로 VM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얘네들은요. VM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쿠버네티스에서 쓰고 있는 POD, 이런 개념을 또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도코를 쓰시면 도코에서 이 샌드박스, POD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 이 마이크로 VM은 도코만의 용어고, 제가 이제 실제 오픈소스로 가면 이 공식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Secure Edge 컨테이너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뜰려나?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큐어 컨테이너를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자체로는 되게 한계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부 시스템이나
그리고 몇몇 시스템들은 대다수가 이런 뭐 카타 같은 걸 쓰면서 뭔가를 좀 더 암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지비저라는 게 있고 얘거든요. 요거 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VM은 얘예요. 그래서 저희 도커에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VM은 약간 지비저 형태를 가지고요. 컨테이너이긴 하지만 VM하고 컨테이너를 이제 같이 혼합된 형태고, 지비저가 이게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예, 구글에서 만들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시스템들이 이 지비저 베이스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햇, 이제 지금 이제 IBM이니까 더 이상 레드햇 쓸 없죠. 얘는 구글이고,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얘 비슷하게 만든 게 저희 포드만에서 레드햇 포드만은 제일 그 친구를 기본으로 쓰는 게 올려가지고 IBM 아니 레드햇으로 나오려나 여전히 여기 있다. 오픈시프트 이렇게 있어요. 샌드박스 컨테이너 오퍼레이터를 해가지고 VM은 VM인데 얘 컨테이너하고 이제 합쳐진 이제 VM으로 보면 되고, 레딧은 얘를 쿼타라는 걸 이렇게 통해서 구현해요. 네, 얘가 지비저 얘하고 아마 거의 저희 오픈소스 표준으로 아마 갈 것 같긴 하는데 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관심 있으시면 한번 봐보십시오. 이건 이제 레딧은 없었으니까 그냥 IBM을 할게요. 가로 열고 레딧 이렇고, 그래서 그 여기가 샌드박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POD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추후에는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 그 POD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깃허브에서 보시면 퍼즈라고 있거든요. 레딧은 얘를 쓰지 않아가지고 저희 교육할 때 중간에 한번 바꿨을 거예요. 여기 있으려나? build 소스 코드. 소스 코드는 같이 있나? 소스 코드는 같이 없네요. 그냥 퍼즈.c. 이게 저희 쓰고 있는 POD거든요. 이것도 오늘 따지면 구글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호환이 돼요. 이렇게 호환이 될 거고, 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원래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도커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안 쓰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대신 이제 포드만 넘어오고 이제 쿠버네티스 어차피 다 인프라가 통합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 퍼즈 기반에서 쿠버네티스 표준 POD를 구해줄 거고, 이 POD에서 이제 보안 강화, 좀 전에 말씀드린 샌드박스나 혹은 시큐어 컴퓨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타나 이런 지비저를 통해서 가상머신의 장점과 컨테이너 장점을 합쳐가지고 경량 VM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PMAX에서 만약에 뭐 제우스나 다른 솔루션들을 이제 컨테이너에다 넣어야 된다 한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POD, 일반적인 컨테이너 제가 런시나 C런을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로우 레벨에서 만드셔도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보안적인 거 하자면 이 두 가지 기반을 가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오픈소스가 기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레드햇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프로젝트이고, 하면 레드햇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얘도 CNCF의 표준으로 되어 있고, 얘는 이제 구글 쪽에서 쓰고 있고, 이 두 개가 대표적이니까
적절한 그 시큐어 컴퓨팅 모델 가져오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한 분이 되게 날카롭게 주문해 주셔가지고 학생분이셨는데 커널을 되게 많이 건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얘입니다. 그냥 쿠버네티스 쓰고 있는 표준 POD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얘를 가져오는 거죠. 이 보드만. 왜냐면 도코는 얘를 네이티브로 못 써요. 쓰려고 한다면 얘를 네이티브 쓰려고 하면 네이티브는 얘는 지원해 주거든요. 네이티브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도코는 이제 얘를 쓰려고 한다면 좀 전에 제가 했지만, 그래서 여기 샌드박스를 바꿔줘야 돼요. 이걸로. 그래서 저희 도코 매뉴얼에 가시면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D가 뭐가 돼? 도코드 밑에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컨테이너 D. 그래서 이렇게 아마 있을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D에 가시면 샌드박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코는 POD가 됐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시큐어 컴퓨팅이 됐든 전부 다 샌드박스라고 그냥 뭉텅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샌드박스를 통해서 POD를 구성해야 되니까 컨테이너 D를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쿠버네티스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쓰고 있는 프라이빗 퍼즈 어플리케이션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POD 샌드박스를 구현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 D 쓰시면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쿠버네티스 있잖아요. 예. 쿠버네티스 CNCF로 가져올게요. 예.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쿠버네티스를 구현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는 이제 CRIO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해드릴 거고, 왜냐면 유일하게 현재 저희 쿠버네티스 버전하고 그다음에 저희 고수준, 저수준 버전이 매핑되는 것은 CRIO밖에 없을 거고요. 얘가 이제 매핑이 되어 있으면 얘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표준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 컨테이너 D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컨테이너 D 자체는 네이티브는 아닙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D의 도큐멘트에 보시면 CLI 어댑터 해가지고 제가 CRIO 표준 인터페이스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변경해주는 앞에 일종의 컨버전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API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교육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희는 표준 따르고 있고, 도코를 이제 아직까지 익숙하신 분들은 자극점을 도코에서는 좀 멀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도코는 도코만의 길을 계속 개척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뭐가 됐든 컨테이너,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잖아요. 기업에서 쓰는 컨테이너 시스템이고, 도코가 제공해주는 시스템은 도코 E,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미란티스라는 회사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도코라는 것을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저희 쓰고 있는 도코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CRI 도코는 CRI5와 비슷하게 똑같이 표준을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커뮤니티나 도코에서 공식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CRI입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그리고 IBM, 레드햇, 수세 다 얘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서 이제 저희 예, 기술적인 것들도 그렇고 저희 오픈 소스 생태계를 받아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내려오면 이제 첫째 날 저희가 했던 게 이제 POD 관련된 것들 잠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POD 했을 때 그 기술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하면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할 거고, 이 네임스페이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저희 이제 컨테이너의 컴포넌트가 대충 이렇게 돼요. 여기다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빌드를 때리고 해보겠습니다. 복습할 겸. 컨테이너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가지고 있을 거고, 이 이제 컨테이너 엔진이 제가 이제 최소 한 개가 이제 필요하겠죠. 잠깐만요. 생각하다가 좀 까먹었네요. 아, 네, 저거. 그래서 이 엔진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고수준하고 고수준, 그리고 저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얘네들은 거의 항상 붙어 다녀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수준, 저수준이 딱히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제가 분류를 하고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구글링 뒤져보시면 제가 이제 도코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제 고수준에 들어갈 거고요. 저수준은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로우 레벨 시스템이나 혹은 이제 고수준 런타임에서 컨테이너 생성 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엔진에 제가 얘네들의 공통적인 상황은 뭐가 됐든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을 제가 기술적으로 사용할 거고, 저는 여기서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 C그룹을 쓸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기술 전부 다 얘도 그냥 리눅스 커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 시스템을 운영할 때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운영하는 것을 많이 찾고 권장해드리는 이유가, 커널에서 얘네들을 구현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 이해도가 낮으면 제가 뭐 트러블 슈팅이나 혹은 뭔가 설명할 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 수준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둘 다 쓸 겁니다. 고수준, 저수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제가 쓸 거고,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 네임스페이스 C그룹을 통해서 얘네들은 고수준, 저수준은 결론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 런타임을 그냥 환경만 제거해주는 거고요. 이 환경들이 여기서 구성되는 거거든요. 환경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러면 제가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면 얘를 모니터링 해주는 게, 그래서 콤몬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는 그냥 일단 저수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선생님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저수준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와서 런시 혹은 시러닝 게 생길 거고, 이게 이제 저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르고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수준은 이쪽이 이제 저수준인 거고, 보통 이제 고수준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이 컨테이너 엔진에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들어가는 게 뭐 도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코드만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대표적인 저희한테는 고수준 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수준 해줄 거고, 이 고수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네임스페이스 C그룹 통해서 해줄 거고, 근데 저희는 네임스페이스하고 C그룹이 현재는 커널 컴포넌트 보면 저렇게 돼 있을 거고,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시스템 D로 해가지고 또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신다 그러면 컨테이너 시스템을 제가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시스템 D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권장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제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면 로깅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로그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옛날에 RCS 로그, 시스 로그 이게 이제 더 이상 동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D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줄 게, 저널드라는 것을 활용을 하셔야지 이제 로그 디버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아마 인프라 엔지니어한테 요즘에 좀 요구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튼 얘네들은 여기에 이제 통합이 되어 있고, 얘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면 C그룹이 해주는 것잖아가 얘 격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프로세스 격리를 얘를 해줄 거고,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커널 안에다가 자원 격리 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원 격리, 예, 격리보다는 자원을 감추는 거죠, 약간. 일단 격리를 할게요. 격리하고 자원 격리인데 얘는 조금 더 제한 및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C그룹은 본래 CPU,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 메모리, 디스크, 그리고 네트워크 크게 하면 이렇게 다 되는데 이게 컨테이너 내려오면요. 저희 컨테이너 아마 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딱 그 제가 리미트 걸 수 있는 게 CPU, 메모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C그룹은 다 되는데 아직 이 컨테이너 런타임 쪽에서는 얘네들은 CPU하고 메모리만 딱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되어 있고요. 원래대로 한다면 예전에 저희 그 프로젝트 저 포스터는 보드 같은 데 있거든요. 보드에 가서 글 읽어보면 이거 외에 뭐 네트워크 속도나 그런 것들을 제한을 걸 수 있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건 커널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수준에서 하는 걸로 결정돼가지고 디스크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트워크는 따로 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커널 쪽에서 제가 이 컨테이너 모니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로우 레벨 런타임을 호출을 해서 얘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컨테이너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전에 교육할 때 이거 이야기하다가 얘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어제 그 학생분이 질문하신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컨테이너 엔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 선택을 해댔고 근데 이 엔진도 저희가 고수준 갈 때 이렇게 듣고요. 이 고수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구글링 오셔가지고 제가 고수준 아마 AI가 영어로 하면 더 잘 나온 것 같긴 한데 고수준 조수준 컨테이너 분류 방법 이렇게 볼게요. 규지는 방법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긴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조수준은 컨테이너 생산 및 실행 제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야기할 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얘를 끄집어야겠다요.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얘 가져오고 했던 거 하면 고수준에 얘 포드만도 포함이 되고 얘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CRIO 얘도 고수준이 될 수도 있고 분류상을 할 때는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분류를 하면 얘도 고수준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들어가는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좀 차이점은 얘는 좀 더 하이엔드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이 CRIO 같은 경우는 제가 커맨드 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다수가 뭐 제이슨 같은 걸 통해서 제가 데이터 세스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친구들은 보통 이쪽에다가 제가 던집니다. 저수준 이쪽에다 던질 건데 고수준은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저수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실제로 말합니다. 런시 실현 실제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고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죽이고 이런 것들. 근데 얘 웃긴 게 뭐냐면 이 저수준 제가 여기다 찍었잖아요. 실제로는 얘네들이 바로 생성도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주는 게 컨테이너 모니터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얘를 통해서 제가 런타임에 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포함해가지고 런타임이요. 용어가 되게 여기저기 다 있어요. 얘들도 런타임이고 저희 그냥 컨테이너 엔진 도커나 포드만도 또 런타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런타임들은 쭉 내려와서 모든 컨테이너를 생성할 때 런시나 C런을 통해서 저수준 컨테이너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그 컨테이너 관련된 것들 이야기할 때 분류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게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표 정리해가지고 저수준 같은 경우에는 런시, C런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컨테이너 생성자라거든요. 얘들도 런타임이고 컨테이너 D CRIO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D는 원래 얘 자체가 얘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얘도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제 오픈소스로 기여되고 기능들이 분리가 되면서
컨테이너 D에서 이게 도커에서 도커도 있고 컨테이너 D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분류돼서 나온 게 런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런C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CRIO 같은 경우는 HOF 분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CRIO는 런타임 환경이 있을 거고 인바이러먼트 있을 거고 이 환경에서 분리 돼가지고 얘도 나온 게 CRI는 원래 맨 처음 썼던 게 C런이었거든요. 아니구나. 맨 처음 썼던 게 얘도 런C를 썼다가 C런으로 넘어왔고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다 쓰고 있는 게 다 얘입니다. C런 베이스로 지금 런타임을 구현을 하고 있고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그 위쪽에 보시면 써 있는데 저수준하고 고수준의 제일 큰 차이점이 이미지하고 컨테이너 생성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코드만처럼 뭔가 커맨드가 있고 해당 커맨드를 해가지고 제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거나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수준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커맨드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얘를 통해서 뭐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혹은 뭐 네트워크 관리를 하거나 관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통 다 저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올리면 아마 쟤를 볼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제가 이제 했던 게 약간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PO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뭐가 됐든 격리를 시킨 게 주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POD는 일단 개념이고요. 이 POD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하고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정확히는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하고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구글에서 링크 한번 보여드렸지만 퍼즈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C코드 딱 하나 달랑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퍼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 POD를 구현하기 위해서 퍼즈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제가 이제 탭 디바이스하고 TMPFS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C그룹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POD를 트러블슈팅을 뭐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뭐가 됐든 시스템을 유지하고 유지보수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자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POD, 즉 저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컨테이너 얘를 부를 거고 이 인프라 컨테이너가 해주는 역할은 PID 1번을 대신 해주는 기능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얘가 대신 받아서 뒤에 있는 컨테이너한테 공유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기면 POD가 죽으면 그 밑에 붙어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다 죽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기반을 운영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POD가 죽지 않도록 시스템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거고요. 또한 POD의 단점도 있어요. 이걸 개선한 프로그램도 있긴 하는데 표준은 아닌데 VM은 제가 사용하는 도중에 VM 가상머신 프로세스 있으면 여기에다가 디바이스를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VM 같은 경우는 제 링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냥 버추얼 하이퍼바이저라고 있거든요. 하이퍼바이저 링 레벨.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그림이 이 동그라미고 얘거 가져올게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 한 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대놓을게요. 그럼 이게 저희 이제 링이라고 할 거고 하이퍼바이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그냥 리눅스 커널이겠죠. 리눅스는 링 보통 4개 정도밖에 안 쓰니까 윈도우가 링을 한 10 몇 개인가 쓸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은 총 4개의 링을 쓸 거고 이 4개의 링을 통해서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하고 커널 스페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링 4번이 나는데 0, 1, 2, 3 이렇게 하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흔히 말하는 대쉬쉘이 동작하는 게 이 영역이 될 거고 이게 저희한테 PID 1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D가 동작을 하면 링 3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통할 건데 컨테이너가 아닌 VM 같은 경우는 얘를 베어메탈 위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똑같이 하나 더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해 주기 때문에 VM의 장점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물리적 컴퓨터처럼 동일하게 여기다가 하드웨어를 합사 기능이 된다고 한다면 커널에서
넣었다 뺐다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이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이제 POD가 이 역할을 해주는군요. 근데 POD는 하이퍼바이저가 없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인프라 컨테이너는 퍼즈라는 녀석이 얘를 구현해 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퍼즈는 딱 동작하는 영역이 링 3번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이말즉슨 얘가 2번하고 1번하고 0번 여기를 직접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 저희 커널 드라이버는 리눅스 보면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가지고 퓨즈라는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그 퓨즈 드라이버가 이쪽에서 3번하고 2번을 이렇게 열어주는 건데 열어주면 장점이 뭐냐면 메모리를 많이 쓰니까 속도는 빠른데 단점은 안정성하고 CPU를 많이 씁니다. 컨테이너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링 3번에서 돌다 보니까 여러분들 POD를 한번 올리면 얘네들은 뭔가 볼륨이나 네트워크를 변경하려면 다시 내리고 죽이든지 아니면 다시 거기서 컴피그 받고 다시 실행해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설정 내용들을 변경해서 올려봤자 얘네들 거의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POD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롤링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보통 업데이트한 이유가 기존 서비스는 유지해둔 상태에서 볼륨이나 네트워크 새로 추가된 POD를 만들면서 이제 서비스를 전환을 해야겠죠. 이게 POD의 유일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포드를 제가 인프라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이유가 링 3번에서 여기 2번에서 구성된 뭐 네트워크나 저희 볼륨 이런 것들 가져와서 인프라 컨테이너에다가 붙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POD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두는 거잖아요. 코드가. POD를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인프라 컨테이너 할게요. 저희한테는 이 용어 더 맞으니까. 그리고 퍼즈라는 것을 쓸 거고 이 친구가 딱 동작하는 레이어는 여기 링 3번인 거죠. 딱 여기서만 동작을 할 거고 흔히 말하는 저희가 이제 VM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하나 또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퍼즈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올라오면 커널 내부에서는 얘가 일종의 저희한테 PID 1번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될 거고 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콜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프라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는 즉 POD 기반의 서비스 구성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고려를 해줘야 되고 장점과 단점이 이것 때문에 더 명확한 거죠. 그래서 VM 기반으로 저희가 모든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면 단점은 흔히 말해서 저희 코스트가 높다라는 게 최대 단점일 거고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하면 얘한테도 이미지를 하지만 실제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뭐 디렉토리나 메타 정보 위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코스트가 낮다 보니까 속도가 빠른 게 최대 장점일 거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드웨어 같은 레이어들은 이런 저희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는 게 더 적절한 편이라고 제가 보통 권장해드리고 저도 이제 개발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 저는 백엔드 쪽을 좀 가끔씩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백엔드 솔루션도 커널을 안 건들 것 같으면 무조건 그냥 컨테이너 쪽을 다 그냥 경민만 시켜가지고 돌리는 형태로 가고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솔루션이 커널 쪽 레이어에서 뭔가 직접 좀 호출해서 써야 될 것 같다.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직접 서버에 있는 커널을 건드리는 것은 리스크가 크니까 VM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VM에서 만든 복제 커널 통해서 제가 쓰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기 내려오고 조금만 더 저 리뷰하고 저희 다시 구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2일차 저희 이제 마지막 날에 했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솔루션 관련된 것들 좀 설명해 드렸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 이제 오픈 소스도 오픈 SSF라고 해가지고 리스트 그다음에 이 NSA 포함해가지고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어차피 저희가 IT 쪽은 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주도를 하면 한국도 따라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픈소스 관련된 보안들을 좀 더 쉽게 보고 적용하고 싶으시면 오픈 SSF로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여기 갔을 때 현대자동차 몇 분도 오시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도 아마 보안팀 쪽에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제 리눅스 포함해가지고 특히 컨테이너 VM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이쪽에서 보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큐어하게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뭐 오픈소스 미디어나 뭐 소프트웨어를 보안 소프트웨어 찾아보셔도 되지만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보시면요 오픈스캡, 이거는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가급적 쓸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도 제 서버에다가 오픈스캡을 깔아두긴 했는데, 그래서 얘 깔아두면 얘 통해서 뭐 CV나 무결성, 저희 컨테이너 이미지도 얘로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같은 거 검사할 때 좋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했던 게, 저희가 쿠버네티스는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 가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가상화라는 것을 통해서 또 VM도 같이 이제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오픈스택 쿠버네티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쿠버네티스는 스스로 또 VM 쪽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제 고객분들이 혼동하는 게, 쿠버네티스하고 오픈스택하고 그러면 통합이 되고 있으면 그냥 쿠버네티스로 다 넘어가도 되냐 물어보시면 또 그건 아니에요. 쿠버네티스의 최대 단점 전화가, 얘는 기본적으로 파스 아키텍처에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따로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스토리지 관련된 것도 제가 스토리지 클래스 통해서 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얘가 네임스페이스별로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제일 큰 게 네트워크 구성이 빡십니다. 그래서 멀터스 같은 것을 많이 쓰신 게 아니라 한다면, 제가 멀터스 공유해놨나요? 안 해놨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오픈스택처럼 서비스 구성해가지고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멀터스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일단 일단 올려드리면 할게요. 얘가 있는데, 쭉 내려오시면요, 여기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멀터스 뭐 CNN enable attaching multiple network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원래 POD는 POD 네트워크 하나만 붙고요, 구의 네트워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한 개 이상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계정계에서 붙고 뭐 정보계에서 붙고 이런 경우, 그럴 때는 컨테이너 올려는 안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VM에 또 올려가지고 VM 쪽에서 그런 계정계나 뭐 정보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얘 POD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것도 엄연히 따져보면 완전 완벽한 아키텍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POD에다가 한 개 이상 인터페이스를 붙이기 위해서 만든 게 멀터스고, 이 멀터스하고 통합이 제일 잘 되는 게 공교롭게도 오픈시프트입니다. 그래서 OCP는 바로 이 멀터스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분들은 이 멀터스를 쓰기 위해서 오픈 vSwitch, OVN, 멀터스 이 세 가지를 통합을 시키셔야 돼요. 매뉴얼은 있거든요. 근데 구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 멀터스까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 POD에다가 될 거고, 여기에 써있지만 원래는 얘가 루프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루프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이제 제가 터널링 네트워크나 혹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하고 직접 어태치 해가지고요, POD가 SRV하고 바로 어태치 해가지고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VLAN하고 붙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POD는 아시겠지만 얘는 기본값이 VXLAN이에요. VLAN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다루었고, 이제 CNC 갖고 제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2일차에서 하다 제가 이제 했던 거.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 딱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쭉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3일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면, 이때는 이제 무조건 설정 위치에 오셔가지고, 레디액결 같은 특히나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포드만도 저희가 작업할 때 만약에 쿠버네티스까지 넘어가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써 있어요. 디폴트 쿠버네티스 카인드 스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얘를 POD로 뺄 거냐 디플로이먼트로 뺄 거냐 둘 중 하나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이제 POD 기반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지만, 제너레이트를 해가지고 파일을 뺄 때는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빼가지고 제가 계속 이거 스케일링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는 나중에는 여기를 디플로이먼트로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신다고 한다면 부석 처리를 풀어주시고, 여기 해가지고 여기를 디플로이먼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저희가 쓰고 있는 그 런타임, 포드만을 쓸 건지 엔진이 포드만 쓸 건지 혹은 도커 데스크탑을 사용하실 건지 결정하셔가지고 그 결정이 되셨으면 보통은 다 쿠버네티스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다 설정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도커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커하고 환경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고, 포드만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애초부터 포드 매니저, POD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POD 관련된 설정들이 있지만 레딧은 항상 자신들의 설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SHM하고 파일이라고 써 있어요. 쿠버네티스는 SHM 형태를 해가지고요. 얘를 락업입니다. 그래서 얘가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SHM을 쓸 거고, 파일은 거의 이제 안 써요. 옛날 방식이거든요. 저희 포드만도 SHM, 그리고 도코도 SHM이기 때문에 락 타입은 저희 쿠버네티스가 죄다 메모리 형태를 해가지고요. SH 락 타입으로 해가지고 사하게 될 거고, 여기 그냥 보시면 나 써있는 게 뭐냐면요. You maybe need to run 해서 포드만 시스템 리넘버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얘를 쓰다가 이쪽 하든지 얘를 쓰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요, 이 커맨드를 해가지고 락킹 타입을 다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무조건 SHM 형태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일로 쓰는 경우 있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보안을 더 강화시키시는지 뭔가 민감하게 할 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써 있는데 저희가 이미지가 두 가지가 됐잖아요. OCI 이미지가 있고 그냥 도커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컨테이너 이미지가 아마 변경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이거 어떻게 진짜 말 그대로 무정죠. 우리는 도커 위주로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오픈소스나 오픈소스로 가면 여기를 좀 잘 선택해야 돼요. 여튼 여기 보시면 쓰는 게 뭐냐면 멀티 이미지 아카이브 해가지고 여기 뭐 얼로포 스토리징 아카이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커 아카이브 트랜스포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도커 아카이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OCI로 넘어가면 싱글 이미지 형태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서로 호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가면 도커는 멀티레이어 형태로 갈 거고 저희 오픈소스 표준은 싱글 레이어로 갈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도커가 멀티레이어 했을 때가 좋았던 게 뭐냐면 저희 도커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뭐 블록 해가지고 뭐가 쭉 받잖아요. 그게 좋은 것은 빠르게 종송하거나 그럴 때는 좋은데 단점은 관리가 어렵고 두 번째가 레이어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이어 크기는 뭐 2기가라 써있는데 이거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다운로드 받으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싱글 레이어 가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글 레이어가 보안도 더 좋은 편이고 이미지 관리도 좀 더 좋은 편이어가지고 저희 오픈소스는 싱글 레이어로 가요. 그래서 기본값이 제가 꺼져 있긴 하는데 도커 이미지 받아오면 기본은 멀티 레이어로 또 동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얘 도커 아카이브 써 있잖아요. 도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얘 URI 유형을 많이 쓰지 않을 건데 저희가 쓸 때 URI 유형들이 있어요. 도커 있고 OCI 있고 크게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쓰실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다음에 저희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임스페이스 이건 그때 설명 안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계속 네임스페이스 이야기 하는데, 네임스페이스는 제가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커널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와서 쓰게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쓰는 게 뭐냐면 여기에 네임스페이스에다 무언가 제가 세팅을 해두면요, 쿠버네티스에서 뭐라 하냐면요, 뭐였더라? 쉐어드 네임스페이스라는 그 옵션인가? 까먹었는데 그 옵션을 주면 POD에서 PID 1번 보이면서 마치 하이퍼바이저처럼 딱 보여요. 그래서 PID 1번에 모든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붙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얘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 안 쓰는 이유가 보안 때문에 그게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저희는 최대한 분리시키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네임스페이스 메커니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쉐어드 네임스페이스를 해가지고 세팅을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럴 용도로 있어가지고
보통 개발할 때 제가 얘 켜두고 쓰긴 합니다. 왜냐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PID 1번은 어떤 걸 타고 나가는지를 보고 싶으신 경우 있고, 디버깅 할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인프라 쪽은 딱히 상관없는데, 배부 쪽에서는 얘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 설정이 또 있는데, 저희 쿠버네티스도 그렇고, 저희 포드만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슬립이라는 것을 써가지고요. 네임스페이스 기반으로 저희 네트워크로 구현할 거고요. 도커는 기본적으로 다 브릿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네트워크 유형이나 뭔가 딴 걸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서 커맨드를 바꿔가지고요. 예를 들어 우리는 포드만을 쓰는데 쓰고 있는 아키텍처가 다 브릿지 기반이 되어 있다라면 브릿지 커맨드를 명시해주면 얘가 브릿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쓰시는 유형마다 다르니까요. 뒤쪽에 좀 내려오시면 그런 컨피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포드만도 잘 쓰시면 굳이 쿠버네티스를 설치하지 않으시고 로컬에서 거의 쿠버네티스와 동일하게 POD 기반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프라 입장에서는 얘를 잘 쓰면 좋은 거예요. 보안 테스트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쿠버네티스가 필요 없이 로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개발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표준 환경에 가까운 환경에서 POD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및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슨이 끝나시면 그냥 나머지는 제가 안 할게요. 저장 후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포드만 이미지로 했을 때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카타라는 이미지는 레딧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옛날에는 레딧이 다운로드 받고 있다가 지금 바이너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드 크리에이터로 했을 때 POD 이미지 다운로드 받고 이미지 보면 이렇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드만에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표준 POD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인프라 컨테이너를 개발한다면 이 이미지가 최소 한 개가 이 커맨드를 수행했을 때 이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면 제가 그냥 쿠버네티스 쪽은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였고,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쭉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할 때도 DNF 서치 컨테이너 툴스 이렇게 해주시면 오픈소스의 모든 리눅스 플랫폼은요 다 동일한 얘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비안을 쓰시던 우분투를 쓰든 레디에스 쓰든 아크를 쓰든 젠투를 쓰시던 얘를 설치를 해주면요 이 안에는 표준 패키지 3개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됐든 인프라 엔지니어 됐든 내부 문화적으로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미지 검색을 해요 라고 하면 얘가 될 거고요, 이미지를 빌드 해요 라고 하면 얘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인프라 컨테이너 기반 혹은 POD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테스트 같은 거 합니다 라면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전 프리로 일하다 보니까 가끔씩 뭉쳐서 일을 하면요 패키지부터 정리합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하고 일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이 친구는 계속 도커 데스크를 타요. 데스크탑을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는 자신의 도커에서는 잘 도니까 이미지 리스트가 업로드했고, 저하고 다른 친구는 얘 포드만 하고 얘 써가지고 개발했거든요. 저희도 여기서 써가지고 개발해서 올렸고요. 저희가 만든 그 표준 오픈소스 이미지는 도커에서 잘 돌아갑니다. 왜냐면 도커는 OCI 어댑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픈소스는 도커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는데 저희 환경에서 시스템 콜이 막혀가지고 실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 시 컨테이너 툴스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리눅스 페퍼판에 이런 메타 패키지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미지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트를 할게요라고 이렇게 명시할 겁니다. 그래서 빌드 도구는 원래 되게 많이 있어요. 일단 얘 설치도 해주고,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권장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도커는 빌드 부분을 저희 오픈소스로 올 듯 하더니 갑자기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빌드 킷이라고 빌드 엑스를 해가지고 또 다시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 계속 이제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잠깐 매뉴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도구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아니고 오셔가지고 구글에 오신 다음에 오픈 소스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 툴 이렇게 해보시면 아래 여러 가지가 뜰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얘를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구글에서 만들었던 카니코가 제일 좋았습니다. 저도 얘를 많이 썼었거든요. 쿠버네티스에서도 쓰기도 너무 좋고, 지금도 여전히 쓸 수는 있긴 한데 쓰기 너무 좋고, 로컬에서 쓰기 좋아요. 얘가 쓰기 좋았던 게 뭐냐면 이게 OCI 이미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RBAC 건드지 않고 SA 건드지 않고 바로 안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POD 안에서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CIC 돌릴 때 RBAC 붙이고 뭐 붙이면 설정만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전 얘를 썼었는데 이게 작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로 해가지고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되면서 얘는 다 빌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얘를 더 이상 이제는 안전하게 쓸 수 없겠죠. 메인테너스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내려오시면 저희 이제 포드만 컨테이너 2 해가지고 이렇게 빌더가 있을 거고요. 카니코는 빌더로 얘를 공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통합해서 이미지 빌드를 하겠다라고 구글은 넘겼고, 이걸 지금 메인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레딧이 거의 메인 개발자로 보시면 돼요. IBM하고요. 수세도 하고 있긴 하는데 거의 레딧이라는 보시면 되고, 또 아래 보시면 도코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코에서도 우리도 이제 오픈소스 표준하고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도코는 도코 빌드엑스를 해가지고요. 그 따로 또 도구 따로 있습니다. 좀 더 한번 검색해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도코 이미지로 가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도코는 멀티 레이어를 지향을 하고 있고 오픈소스는 싱글 레이어를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액세스를 할 때 얘네들이 보통 알아서 해주기는 하지만 원래 되면 도코 이미지는 도코 이미지 유형으로 가져오셔야 되고 오픈소스 이미지는 오픈소스 이미지 유형으로 가져오셔야지 얘가 잘 동작해요. 그래서 일단은 놔두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또 코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 빌드 도구이고 요즘에 또 오픈소스에서 올라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고온으로 돼 있고 되게 작은 크기로 해가지고요. 저 이미지 빌드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보시면 아래 쭉 내려와 보시죠. 쭉 내려오시면 들어왔네? 원래는 얘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없었거든요. 얘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왔으면 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빌더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범용성은 좋은데 얘가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걸로 넘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넘어올 때 조건이 얘를 보셔야 돼요. 이 딱지요. 이 딱지가 없으면 쓰지 마시고, 왜냐면 여기 딱지가 없으면 얘가 일단은 재단에서 후원도 안 해주고 있고 인증 안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끝나면 말 그대로 저희 못 쓰는 거잖아요. 유지 보수도 안 되고. 어제 얘는 들어왔네. 언제 들어온지 몰랐는데. 그래서 들어왔으면 얘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빌드 할 때 제일 걸리는 게 실제로 포드만 포드만에서 쓰고 있는 포드만 빌드, 얘는 저희가 로컬에서 개발 테스트 할 때만 쓰는 거지 실제로는 이 빌더를 더 많이 쓸 거고, 코가 들어왔으면 DNF. 아직 레포지토리는 안 들어왔나 보네요, 코는요. 그래서 없고, 그리고 도코는 빌드 X. 얘죠. 빌드 킷. 그래서 도코는 얘 빌드 킷을 통해서 차세대 이미지 빌드 도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얘를 통해서 오픈소스하고 도코 이미지 둘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코 쓰신다고 한다면 이 빌드X, 빌드킷을 통해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이제 포드만 깔아줬고, 이제 키 깔아가지고, 저희 이제 코드 클론 받아서
이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아마 했던 게 쿨론 해가지고 얘였죠? 얘 제일 깔았던 거. 그래서 이거 가져와서 쿨론 받아줄 거고, 그러면 저희가 랩 리액트 블로그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블로그 디렉터가 생겼을 거고, 이걸 이제 제가 빌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쿨론 받았으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LS 이게 빠져가지고 색깔이 빠져 있을 거예요. 만약 색깔 보고 싶으시면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리아스 LS. 그러면 이제 색깔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얘 빼둔 이유가 보안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컬러링이 필요하시면 LS 커맨드를 해가지고 저기 알리아스 걸어주시면 컬러링 돼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 있고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해야 될 게 뭐냐면 API하고 DB하고 웹을 제가 그냥 컨텐츠 이미지를 빌드해서 이제 푸시를 할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얘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정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아우 전기가 정의를 해야 될 게 ETC의 호스트스 어딘가 제가 셋업한 게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이것대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얘도 제가 어제 지적을 하나 받은 게 혹시 누가 컨트롤 Z 한 번만 누르실래요? 난가? 저는 아닌데. 이거 만약에 혹시 보인다. 복사해가지고 저 메모장 잠깐 올게요. 메모장 잠깐 와서 이것도 어제 학생분한테 좋은 지적을 받아가지고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름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제가 지적받은 게 이거였어요. 하보라고 안 쓰는 게 하보라 쓰는 게 맞느냐. 근데 그 학생 말이 이거였거든요. 저희가 보통 이미지 서버를 다 레지스 서버를 하니까 그래서 맞더라고요. 그 말이요. 그래서 여기도 레지스트리로 제가 바꿀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보를 그냥 쓰실 분은 쓰셔도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죠. 그래서 젠킨스는 얘도 CD니까 그분 이야기는 젠킨스라는 제품 이름보다는 CD가 더 낫지 않으시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테크톤이 있으니까 일단 저희는 그냥 젠킨스로 저는 여전히 쓸 거고 저희는 레지스트 할게요. 근데 제가 볼 때 CD라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깃보다는 뭐 CL이라는 게 아직 같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지스트만 저는 이렇게 해줄 거고 이거 등록해서 제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IP 번호는 아시겠지만 뒤쪽에 이 19168 내역은 제가 다 동일하게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수정만 적절하게 해주시고 카피 페이스트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미지 빌드를 할 때 했던 게 이거였죠. 그래서 먼저 빌드를 한데도 제가 바로 이거 올라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포도만 빌드 해가지고 보면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별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해당 도구들을 깔아가지고 컴파일을 먼저 해보셔도 상관없고 지금은 제가 특히 블로그 API 같은 경우는 메이브만 깔고 그냥 바로 빌더를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메이븐을 깔고 저희가 이렇게 한 주 건너뛰면서 강의하다 보니까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이틀짜리를 합쳤거든요. 합치니까 영상 크기가 100기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일주일 내내 했는데 올라가다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거요. 저희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쪽이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F 누르시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돼요. 컨트롤 F 누르시고 코드만 빌드 한번 쳐보실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 그거죠. 기본적인 도구 깔고, 포도만 때 깔고, 패키지 설치하고, 소스 클론 받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블로그 어플리케이션 빌드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이 이미지가 있어야지 CI/CD 인터페이스 구현해가지고 제가 라이프 사이클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쉬는 시간 대신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 이미지 빌드만 한번 싹 돌려주시고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리액트 블로그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파일 DB API 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개만 빌드를 돌리시면 될 거고, 다만 이제 빌드 돌리실 때 여기 하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를 레지스트리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하버 쓰실 분들은 하버 그대로 쓰시면 되고, 레지스트리로 변경하실 분들은 레지스트리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컨텐츠 바꿔놨는데, 지금 외부에서 이미지 가져오면 제가 막히잖아요. 왜냐면 도코에 지금 한 IP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노나 VI를 해가지고 하기 전에 여기 위에 여기 얘네들만 제가 하나씩 경신해주고 여기 가져오고 얘 넣어줄 거고, 그리고 얘도 통캣도 통캣이 통캣이 여기 있네. API 그리고 H스다. 웹서버도 하나 복사하고 웹 오, 올라왔고 레지스트리 컨벤션 컨테이너 웹. 오, 이미지만 빌드 해주십시오. 아직 저희가 서버는 하부 구성 안 했으니까. 언더 해주고 오, 됐고 만약에 태그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으면 여기는 제 옛날처럼 뭐 레지스트를 바꾸셨는데 하부로 하셨으면 제가 하실 때는 보통 저희는 코드만 뭐 언태그라고 하셔도 되고
RMI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태그 해가지고 탑으로 해둔 거 제거하고, 네, 그러면 얘 뺐으니까 저는 얘는 뺐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얘하고 얘하고 얘 이렇게 남아있을 거고, 이미지가 잘 빌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게 일단 크기입니다. 그래서 좀 밀려있긴 하는데 크기가 일단 다 달라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미지 크기가 셋 중에 하나라도 같으면 이미지 빌드 하실 때 같은 컨테이너 파일을 쓰고 태그만 다르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일단 크기가 다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 서버들을 빨리 구성해 볼게요. 저희가 했던 건데 제가 일주일 쉬고 또 오는 거라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POD까지 만드신 분들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미지 빌드까지만 해주시고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